자, 매년 아주 뚜렷한 놀라울 만한 성과를 발표한 회사들에게 베스트 오브 아스코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수상을 한 바 있죠. 그리고 수상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기업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5로 선정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한 5개 기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루닛이 참가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 아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회 그러면은 다른 산업에서 없는 독특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그들이 연구 개발한 그런 결과를 의미 없는 날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알릴 수 있다. 그리고 기술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그런 알릴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양한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학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학회는 바로 암학회이고요. 암학회는 4월 달에 지난달에 있었던 AACR 그리고 아스코 그리고 에스모 이렇게 3개를 합쳐서 3대 암학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암학회를 했는데 뭘 또 하냐, 차별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ACR하고 요번에 암종양학회라고 불리는 아스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CR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연구 개발 초기 단계의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차세대에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런 연구 동향을 알기에 매우 좋죠. 그래서 차세대 연구 개발 모달리티 그리고 물질들을 개발하는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임상 단계, 초기 단계 연구 개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스코는 임상 단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곧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의사라 그러면 향후에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약물보다도 더 좋은 약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약물이 있을까? 그리고 요번에 관심 있는 약물이 있는데 과연 좋은 데이터가 나올까? 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따라서 임상의 그리고 또 제약사라든가 또 규제기관, 신약을 이제 승인해 줘야 되니까 그런 규제기관들, 보험회사라든가 특히나 약이 이제 나올 단계에 들었으니까 환자 단체들 모든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 국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5개 기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루닛이 참가를 합니다. 루닛 그러면 루닛 인사이트 아니면 루닛 스코프 이렇게 2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 12편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기전은 루닛 스코프를 이용해서 병리 영상을 분석을 하고 바이오마커라든가 아니면은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형암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주요한 내용을 보면 바이오마커로 면역 항암제 그리고 ADC에서 타겟하는 그런 단백질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그런 이미지를 정량화해서 환자의 치료와 연관짓는 그런 연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루닛에서는 면역 항암제와의 동반 진단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빅파마 협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뮨 온시아입니다. 약물은 IMC002라는 물질입니다. 렘바티닙이라는 물질과 병용으로 해서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CD47 신호 차단으로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의 약물입니다. 임상 단계는 임상 1B상의 물질이고요. 적응증은 간암 2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질은 좀 독특한 것은 루닛의 루닛스코프로 바이오마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루닛스코프의 성능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의 연구개발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닛과 함께 찾은 이 바이오마커를 적용을 해서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률을 높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티움 바이오입니다. 티움 바이오는 TU2218과 키트루다를 병용하는 임상을 발표를 합니다. 기존으로는 TU2218은 TGF 베타 그리고 VEGF 이중 저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키트루다를 병용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임상 단계는 임상 2상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응증으로는 담도암이라든가 또 두경부암 모두 치료제를 개발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VEGF 그리고 TGF 베타라는 두 개의 시그널을 동시에 억제해서 기존 치료제들의 낮은 반응률, 그러니까 기존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반응률을 30에서 40%대까지 올리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약물 LCB41A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넥스큐어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기전은 B7H4를 타겟하는 ADC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단계는 임상 1상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행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새로운 타깃인 B7H4의 초기 단계의 용량 증량 및 확장 데이터를 이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GI 이노베이션의 GI101A입니다. 이 제형은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키트루다와 같이 병용을 해서 난치성 암에 대해서 공략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GI101 같은 경우에는 이 FC라는 항체 조각에다가 CD80 세포 바깥에 그런 도메인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는 인터루킨2 변이체를 조합한 이중융합 단백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초 림프관에서 암특이적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임상 단계를 보면 임상 1 이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적응증인데요. 췌장암 그리고 말기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PR을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임상 결과 발표에서는 추가적인 PR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매년 아주 뚜렷한 놀라울 만한 성과를 발표한 회사들에게 베스트 오브 아스코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수상을 한 바 있죠. 그리고 수상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분야에서 기존 치료제가 보이지 못한 아주 월등한 치료 효과를 보인, 그리고 부작용에서 아주 월등한 그런 효과를 나타낸 그런 약물에게 상이 수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23일 6시에 그 초록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초록 내용을 봐야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올해는 어떤 기업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5로 선정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스코 2022에서 선전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올해 아스코 2025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